자, 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수능 특강 2단원 레벨 2부터 문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봅시다.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9명의 학생 중에서 n명을 택하는 경우의 수. 9명의 학생 중에서 n명을 택하는 거니까 9cn이 우리가 원하는 fn일 겁니다. 자, 그리고 f5부터 f9까지를 더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한번 적어봅시다. 9c5, 9c6, 9c7, 98, 99까지를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콤비네이션이 나란히 연결돼서 모두 더하는 형태는 보통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 공식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나오는 공식,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거, 중요하다고 했던 거 하나가 있습니다. NC0부터 NC1, NCn까지 모두 더하는 거는 2의 n제곱입니다. 이거 하나만 잘 외워주면 될 거고, 여기 안에서 홀수나 짝수만 따로 더하는 경우는 2의 n-1제곱 절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그걸 활용하려고 하면은 지금 9C5부터 9C9까지 있으니 9C0부터 9C1, 9C4까지는 없는 상태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9C5랑 똑같은 9C4, 그리고 9C6이랑 똑같은 9C3, 9C7과 똑같은 9C2, 9C8도 9C1과 같을 거고 9C9라고 하는 거는 9C0과 같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9C0부터 9C9까지 모든 콤비네이션이 다 적혀 있죠. 그리고 우리는 각각 위에 있는 콤비네이션과 똑같은 콤비네이션을 아래 적어줬기 때문에 여기 적혀 있는 애들은 위에 있는 콤비네이션들의 합과 아래 있는 콤비네이션들의 합은 모두 같습니다. 서로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2의 9제곱이라고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위에 있는 빨간색 박스는 그거를 정확하게 2로 나눈 거기 때문에 2의 8제곱이라고 해서 256이 나올 겁니다. 넘어갑시다. 2번 문제입니다. 세 종류의 꽃이 각각 7송이씩 있다. 그래서 21송이의 꽃이 있는데 거기서 10송이를 택할 때 세 종류의 꽃이 각각 한 송이 이상씩 포함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해 줄 거냐면은 우리가 꽃이 A꽃, B꽃, C꽃이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얘네한테 우리가 10송이를 택한다라는 말은 선택받을 수 있는 뽑힐 수 있는 기회라고 할까요? 뽑힐 수 있는 기회,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 선택받을 기회 있는 기회 10회, 10회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쇼핑을 하러 가서 10송이를 사려고 한다. 그러면 나는 꽃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총 10개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꽃, B꽃, C꽃 입장에서는 그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누어서 받아야 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A, B, C꽃을 뽑는 A, B, C꽃을 선택을 해서 총 10송이를 채워야 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중복조합 문제가 됩니다. NHR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한테 서로 같은 R개,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는 지금 A, B, C 꽃이죠. 서로 같은 R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서로 똑같은 10회라고 하는 기회를 나눠 주려고 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세 종의 꽃이 각각 한 송이 이상씩 포함되어야 하고 각 꽃은 7송이씩 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은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송이씩 나누어 줍시다. 한 1회씩 나누어 줍시다. 그럼 여기 1회가 들어가고 여기도 1회가 들어가고 여기도 1회가 들어가서 나는 이제 7회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뒤에 나온 각각 한 송이 이상씩 포함되도록 한다는 이 조건은 만족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 7송이씩 밖에 없다를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하면서 문제를 식을 적어 봅시다. 자,
우선은 뒤에 있는 조건은 만족했습니다. 그러면은 3H7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7회라고 하는 기회들을 무작위로 3개의 꽃한테 나눠주기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3H7로 끝나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각 꽃은 7송이씩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안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라색으로 보죠. 이 7회라고 하는 기회를 만약에 어떤 꽃한테 모두 다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얘는 8회가 되게 돼요. 근데 우리는 7송이씩 밖에 없는 상황에서 A 꽃을 8회 뽑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7회라고 하는 이 뽑힐 수 있는, 선택받을 수 있는 기회, 남은 7회를 하나의 꽃한테 모두 몰아주는 경우는 제외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A한테 몰아주는 경우, B한테 몰아주는 경우, C한테 몰아주는 경우 3회를 총 빼주면 되겠죠. 총 회수에서. 자, 그러면 만약에 6회를 우리가 주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은데 괜찮을까? 생각을 하면 만약에 7회 중에 6회를 어떤 한 꽃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그 꽃은 7회라는 값이 되면서 7송이까지는 소화가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회를 나눠주는 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총 7회, 이제 나누어 주려고 시작하는 7회를 모두 몰빵하는 경우 3가지만 빼주면 될 겁니다. 자, 3H7은 9C7이죠. 9C7은 9C2와 같으니까 36입니다. 그래서 3을 빼시면 33가지라고 나올 거예요. 다음 문제 봅시다. 이항 정리 문제입니다. x세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하고 비교했을 때 x세제곱의 개수가 더 크도록 만들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x세제곱의 개수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애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5제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항 정리해서 이 5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뭐라 그랬죠? 3x 또는 2x분의 a를 뽑을 수 있는 총 기회가 나는 5번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난 5번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3x와 2x분의 a한테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x 세제곱이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야 해요. 자, 3x는 x가 분자에 있죠. 2x분의 a는 x가 분모에 있어요. 그러면 x 세제곱을 만들려면은 3x한테 몇 번을 줘야 하고 2x분의 a한테 몇 번을 줘야 할까요? 3x라고 하는 애한테 4번을 줘야지 x 4제곱 곱하기 x분의 1 하면서 x 세제곱이 완성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5번 중에 우선 x 세제곱의 개수는 5번 중에 x 세제곱을 만들어 봅시다. 4번을 누구를 줘야 돼요? 3x를 4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2x분의 a는 한 번만 주면 될 거고, 이렇게 풀면은 5C4는 5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3의 4제곱이 나오고 x의 4제곱 나옵니다. 그리고 2x분의 a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얘는 5 곱하기 3의 4제곱 곱하기 2분의 a 곱하기 x세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가 x세제곱 앞에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x의 개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x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해서 뽑을 수 있을까요? x라고 하는 애는 3x라고 하는 애를 총 3번을 뽑고 2x분의 a라고 하는 애를 총 2번을 주게 되면 3x를 3번 뽑는 과정에서 x는 세제곱이 나오고 2x분의 a를 2번 뽑는 과정에서 x제곱분의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약분해서 x라고 하는 개수가 완성이 되겠죠. 항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될 거다. 그러면은 걔는 5c3 곱하기 누구를? 3x를 3번. 그러면은 남은 2번은 저절로 2x분의 a한테 가게 될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얘를 계산해 봅시다. 5c3은 몇인가요? 10이죠.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그리고 x 세제곱, 그 다음에 얘도 풀어주게 되면 4x 제곱분의 a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정리만 해봅시다. 그러면 10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4분의 a 제곱 곱하기 x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x 앞에 개수가 누군지도
x라는 항을 만들어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걔네들 앞에 있는 개수를 또 요 앞에 있는 개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세제곱의 개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 있어요. x 세제곱 앞에 있던 개수는 곱하기죠. 곱하기 2분의 a 였고요. 그 다음에 뒤에 x 앞에 있던 개수는 3의 세제곱 곱하기 4분의 a 제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애가 더 커야 된다. 더 크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라.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을 풀어봅시다. 그러면 5로 나눠주고요. 3도 나눠주고 4를 곱해서 여기를 2로 곱하기 2로 갑시다. 그럼 여기는 6a가 될 거고 여기는 2a 제곱이 되겠죠. 또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 제곱 넘깁시다. 마이너스 3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이걸 풀면 a는 어떻게 나오나요? 이걸 풀면 a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정수 a는 1과 2 이렇게 두 개만 나오게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좌표평면 위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점 A하고 B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을 보면 두 점의 X좌표, Y좌표는 모두 자연수이다. 근데 X좌표끼리는 규칙이 있습니다. 4보다 작거나 같은 두 개고 그 다음에 X2라고 하는 거는 X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X1하고 X2가 가서 골라줘야 하는 애들은 1, 2, 3, 4 중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중복이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중복이 가능하고 X1하고 X2는 서로 얘가 X2가 X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규칙을 본인들끼리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중복을 허락하니까 H를 하면 될 거고 우리한테 주어진 1, 2, 3, 4라고 하는 자연수 4개 중에서 2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Y 값들도요. Y1과 Y2는 자기들만의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를 뽑아올 수 있는 재료들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자연수들 중에서 존재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린 6개 중에서 여기는 6개 중에서 2개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아오면 될 거예요. 그렇게 곱해주면 총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지금 이 경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점이기 때문에 x1과 x2 그리고 y1과 y2가 서로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x1과 x2가 1, 2, 3, 4로 같을 수 있고 y1과 y2가 1, 2, 3, 4, 5, 6으로 같을 수 있는 총 경우의 수인 24가지 4 곱하기 6 해서 나오는 24가지를 빼줘야겠죠. 그 24가지들은 전부 다 이 두 점이 같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4H2 계산해 보면은 5C2고요. 6H2는 7C죠? 7C2가 됩니다. 그래서 24가지를 빼면 될 거예요. 자, 5C는 10이고요. 7C2는 211입니다. 그래서 210에서 24를 빼게 되면은 186이라고 하는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 x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겁니다. 자, 5 이하의 자연수에 대해서 x가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면 1, 2, 3, 4, 5, 6 얘네들이라는 거죠. 걔네들에 대해서 걔네들끼리는 이거 중복조합 문제죠. 중복조합의 형태를 가진다. 중복조합의 형태를 가진다라는 거고, 자, 나조건이 중요합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6 이하의 자연수 x가 존재한다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x가 누가 있을까 고민을 해볼까요? F1은요 마이너스 2가 되어야지 나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근데 x에서 x로 가는데 1, 2, 3, 4, 5, 6에서 누구를 고를 거예요? 1, 2, 3, 4, 5, 6을 고를 거예요.
이게 x이고 이 두 개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요. 근데 f1이 마이너스 2가 되는 x값이 될 수 있을까요? x는 1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되겠죠? 자, f2도 해봅시다. f2는 1이 되어야 한다라는, f2가 만약에 1이라면은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능하죠? 이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f3은 6이다. 자, 얘를 보면은 이것도 이 함수 내에서 존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F4는 될까요? F4는 13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죠? 4가 가서 고를 수 있는 13이 존재하지 않죠. 얘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X가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F2가 1이거나 F3이 6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나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또는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F2가 1이 되는 경우를 사건 A라고 하고 F3이 6이 되는 경우를 사건 B라고 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 또는 합집합 그리고 B가 되는 겁니다. A 합집합 B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가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얘가 만족한다 라는 거는 지금 그러면 f1부터 f2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f5 그리고 f6까지 이렇게 생긴 거니까 중복조합으로 다가가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A 조건을 만족할 때 중복조합을 동시에 생각을 해봅시다. A 조건으로 간다 그러면 f2가 1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F1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골라줘야 될까요? 당연히 1밖에 못 고르겠죠? 선택권이 없습니다. 경우의 수가 발생하지 않죠. 그리고 3, 4, 5, 6이라고 하는 애들은 F2가 1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6개 중에 4개를 골라주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A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6개 중에 4개를 고른다라고 3, 4, 5, 6에 대한 경우의 수만 생각해 주면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A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B 경우 봅시다. F3이 6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나 5나 6은 누구를 고를 수밖에 없나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6을 고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선택권을 가지는 건 1과 2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하고 2가 누구를 골라야 하나, 누구를 고를 수 있나라고 한번 들여다보니까 6까지도 고를 수 있죠. 크거나 작거나 같기 때문에 중복조합은 같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6까지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1과 2가 고를 수 있는 재료들은 1부터 6까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1, 2가 골라야 되니까 우리는 주어진 게 6개죠.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개를 골라주면 될 거다라고 B 조건에 대한 것도 고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A 합집합 B라고 하는 건 A랑 B만 더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A 교집합 B도 하나 빼줘야 됩니다. 지금 이 경우와 이 경우 안에는 서로의 교집합도 하나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복은 보라색으로 해보죠. 그 중복을 한 번은 빼줘야겠죠. 자, 그러면 주황색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황색은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이렇게 골라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A 교집합 B라는 거는 동시에 만족을 하는 거니까 F2가 1에 고정이 되어 있고 F3이 6에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F1은 누구한테 가야 하나요? 당연히 1한테밖에 가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4, 5, 6은 누구한테밖에 못 가나요? 6한테밖에 가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어디에서도 경우의 수가 생기질 않죠? 그러면은 그 말은 이 A하고 B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는 그 경우의 수는 또 한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계산해 봅시다. A라고 하는 거는 총 몇 개인가요? 6H4니까 9C4입니다. B라고 하는 건 6H2니까 7C2입니다. 그죠? 거기서 1을 빼주면 된다.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9C4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9C4는 9, 8, 7, 6 4개 쓰고 4개 내려오고
자, 그럼 8 지우고 얘 2 적어주면 14 곱하기 9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몇인가요? 126인가요? 이렇게 될 거고 7C2는 몇인가요? 21이죠? 그리고 거기서 1을 빼줄 겁니다. 여기 있던 1을 빼줄 겁니다. 그럼 계산하면 146이라고 나올 거예요. 답 맞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은 종류의 쿠키 26개를 서로 다른 종류의 선물 상자,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 E 상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5개 남김없이 나누어 담을 때 각 상자에 담는 쿠키 개수가 2 이상 6 이하가 되도록 편하게 나눠주려고 했더니 이거 그냥 나눠준다 그러면은 중복조합 문제죠. 서로 다른 5명한테 그냥 몇 개 서로 같은 쿠키 몇 개 나눠준다 이렇게 끝내버리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귀찮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설계를 잘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자, 우선은 어떻게 우리가 가정을 할 거냐면은 A부터 B 상자, D 상자, E 상자까지 순서대로 그대로 잘 나열이 되어서 고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고정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나는 쿠키 26개를 나눠 주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나눠 주려고 했더니 2개 이상 6개 이하가 되도록 나눠 줘야 된대요. 그러면은 우선은 2개 이상이라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개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 쿠키를 2개씩을 먼저 나누어 줍시다. 여기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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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자, 나눠줬어요. 그럼 나는 쿠키 몇 개 썼죠? 10개 썼죠. 그럼 쿠키를 10개를 이미 썼으니까 나는 이제 16개가 남은 겁니다. 그쵸? 쿠키 16개가 남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다음 상황 6 이하가 되도록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이 쿠키들 상자 안에는 지금 이미 2개씩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남은 16개의 쿠키를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만약에 한 개의 상자에 5개가 들어간다면 그 상자는 여기에 플러스 5개가 들어간다면 그 상자는 7개가 돼버리면서 조건을 무시하게 됩니다. 모순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렇다면 내가 16개의 쿠키를 나눠주려고 할 때 한 상자에 넣어줄 수 있는 쿠키의 최대 개수는 4개까지 허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16개 나눠주려고 할 때 4개까지 허용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6개를 어떻게 나누어 줘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 A, B, C, D, E의 상자를 그대로 일렬로 나열해서 고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16개를 4개까지 허용할 수 있으니 그러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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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죠?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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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나눠주려면은 우리는 5개의 상자 중에서 4개의 상자를 골라서 넣어주기만 하면 될 겁니다. 또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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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1개도 되겠죠. 그러면 이 쿠키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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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1개씩 16개를 분할한 다음에 우리가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세워주면은 A, B, C, D, E의 상자가 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가 주게 되면 우리가 조건 만족하면서 넣어주는 경우의 수를 세줄 수 있을 겁니다. 그쵸? 또는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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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이렇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렇게 나누어 준다고 하면 이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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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라고 해서 16개를 5등분을 한 다음에 나누어 주고서 우리가 그대로 나열하는 개수대로 나열한 다음에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A, B, C, D의 또 규칙을 지키면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알겠습니까? 16개를 우리가 5개의 상자에 넣기 위해서 분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덩이로 분할하는 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덩이씩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을까요? 4개, 4개, 3개, 3개, 2개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5팩, 그 다음에 4, 4, 3, 3 있으니까 2팩, 2팩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4, 3, 3, 3, 3까지도 있을 거예요.
뭐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으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 생깁니다. 이거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없어요. 예, 그리고 이 4333을 그대로 5팩을 4팩으로 3이 4개가 똑같이 있으니까 4팩으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럼 각 경우수를 한번 세봅시다. 5C4는 5였고요. 5팩을 3팩으로 나누면 20이 나옵니다.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눠주면 10개 나오고요. 5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면 이건 계산이 안 되네요. 어떻게 되나요? 6이니까 30이 나오게 되네요. 그 다음에 얘는 5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다 더해주면은 총 70가지의 경우수가 존재한다 해서 5번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옛날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 말고 경우의 수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분할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연수 분할이라고 해서 분할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는데 옛날이에요. 옛날에. 자, 그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5라는 자연수를 n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분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겁니다. 그럼 5를 우리가 4 더하기 1로 나누기도 하고 뭐 3 더하기 2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나누기도 하고 뭐 2 더하기 2 더하기 1로 나누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세주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단원이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분할이라고. 그러니까 16이라고 하는 자연수를 분할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성질이 조금 뒤섞여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방금 분할하는 거 여러분이 보셨듯이 이게 순 노가다입니다. 노가다죠. 그러니까 이거 생각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쉽게 하는 방법 없을까 고민을 하는 거지만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직접 덤벼들어서 풀어보는 게 더 빨리 풀 수 있는 그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일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다음 문제 봅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5개의 개수를 구하세요. 입니다. 자, 가조건 보니까 누가 봐도 중복조합 문제죠. 근데 x1과 x5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친구들끼리는 곱해서 8이 되어야 하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들끼리는 전부 다 실수가 아니라 정수의 조건이 붙죠. 자, 그럼 x1과 x8이 될 수 있는 숫자의 조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1 곱하기 8 할 수 있겠죠. 8 곱하기 1은 안 됩니다. 가조건을 보려면은 x5가 어쨌든 x1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서 8 곱하기 1은 안 될 거고 또 2 곱하기 4가 될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죠. 근데 우린 정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1도 될 거예요. 또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도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1 곱하기 8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x가 1이고 x1이 1이고 x5가 8이니까 가운데 있는 이 세 친구는 자기들끼리 어디 가서 골라야 되나 이러고 방황을 할 때 1부터 8까지 갈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8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 2랑 4다 그러면은 x1하고 x2가 그렇게 제한을 걸어놨으니 x2, x3, x4가 갈 수 있는 동네는 어디다? 2, 3, 4에서 밖에 못 고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나는 2, 3, 4라고 하는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자, 근데 아래에 있는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8까지는 당연히 이 친구와 같을 거고 얘도 이 친구와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해서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해 봅시다. 8H3은요 10C3이죠. 3H3은 5C3입니다. 그래서 둘이 더해서 곱하기 2 하면 돼요. 10C3은요 19, 8, 3, 2, 1 나눠줍시다. 이렇게 나누면 120 나오고요. 5C3은 5C2랑 같으니까 10이죠. 그러면은 두 개 더하면은 130. 그리고 아래에 있던 여기랑도 똑같이 같으니까 2를 곱해주면은 총 260까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또 이항정리 문제예요. x 곱하기 a에 n제곱이 있다. 이건 쉽죠. 자, 여기서 x 세제곱의 개수는 x 4제곱의 개수의 5분의 4배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x 세제곱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 세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x 더하기 a의 n제곱에서 우리는 x 또는 a를 고를 수 있는 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 있는 거예요? 총 n번이 있는 거죠? 자, 그 중에서 x를 몇 번 골라야 돼요? x 세제곱의 개수는 3번 고르는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x 세제곱의 개수는 nc3 누구를 3번, 그러니까 n번 중에 3번 고를 거예요. 누구를? x를 3번 고를 거예요. 그러면 a는 몇 번 골라지나요? n에서 3을 뺀 나머지 횟수만큼 곱해질 거예요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4제곱의 개수는요. nc4 그리고 x의 4제곱 곱하기 a의 n-4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뭐래요? x 세제곱의 개수는 x 4제곱의 개수의 몇 배? 5분의 4배. 그 말은 얘의 5분의 4배가 되는 거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시간대 5분의 4를 곱하면 둘이 같아야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빨간색으로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개수만 말하는 거니까 x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지워도 되겠죠. 쟤네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온 애들일 뿐이에요. 그럼 지워봅시다. 이렇게 훨씬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nc3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였어요. 그리고 3, 2, 1이 있겠죠. 그리고 a에 n-3제곱이 있을 거고 nc4는 n 곱하기 n-1, n-2, n-3까지 총 4개가 적힐 거고 4, 3, 2, 1이 적혀 있고 여기는 a의 n-4제곱 곱하기 5분의 4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약분해 봅시다. n, n-1, n-2까지는 그대로 사라질 겁니다. 3, 2, 1도 그대로 똑같으니까 사라지고요. n끼리도요 없앨 건데요. 자, n-4랑 n-3 중에 누가 더 크죠? n-3이 a를 하나 더 가지고 있죠? 약분하시면 여기 a가 혼자 남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할 때 됐죠? 자, 그럼 a는 좌변에 a 혼자 남았고 우변에는 4분의 n-3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끼리도 정리가 되네요. 좀 더 정리하면 얘는 5분의 n-3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거는 5a는 n-3이니까 n이라고 하는 거는 5a 플러스 3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리는 해놨지만 뭐 이 친구를 쓸 때도 있을 거고 이 친구를 써먹어야 할 때도 있을 거니까 일단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위에는 지울게요. 자,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죠? PEX죠. 그럼 PX가 이거였어요. PX가 X 더하기 A의 N제곱이었어요. 그럼 PEX는요, X 자리에 EX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X 자리에 그냥 EX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쵸? PEX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누구 개수? X세제곱의 개수하고 5제곱의 개수를 또 비교해서 4분의 1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찮네요. 네. 해야죠. 뭐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 PEX는 지울게요. 자, 얘만 좀 위로 올려서 다시 적을게요. EX 플러스 A의 N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X 세제곱의 개수를 해야겠죠? 그럼 아까 했던 거 방법과 똑같이 NC3 그럼 누굴 골라야 되나요? 이번에는 EX를 3번 골라줘야 될 거고 A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죠. A는 N-3번 골라주면 될 겁니다. 5제곱의 개수는요. NC5 곱하기 EX의 5제곱 그렇게 될 거고 A의 N-5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걸 풀면은 NC5 곱하기 2의 5제곱 곱하기 A의 N-5제곱 곱하기 X의 5제곱 이렇게 할 수 있을 거고 숫자만 앞으로 뺐어요. 얘도 NC3 곱하기 2의 세제곱 곱하기 A의 N-3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해서 주황색으로 해보죠. 자, X의 세제곱과 5제곱의 개수, 세제곱과 5제곱의 개수를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사라져도 되고 이제 개수만 따질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얘가 어떻다? 아니, 왼쪽에 있는 얘가 어떻다? 오른쪽에 있는 애의 4분의 1배다. 그 말은 오른쪽에 있는 애한테 4분의 1을 곱하면 둘이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NC3부터 한번 봅시다. NC3도 아까랑 똑같아요. N, N-1, N-2까지 3개를 적고 3, 2, 1을 적습니다. 그리고 2의 세제곱, A의 N-3제곱은 NC5입니다. 어우, 5개나 적어야 돼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해봅시다. 5개 적었고요. 5, 4, 3, 2, 1이 있어요. 그리고 2의 5제곱, A의 N-5제곱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씁니다. 자, 약분 들어가 봅시다.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자, N-2까지는 똑같이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3의 1도 똑같이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에 2의 세제곱과 2의 5제곱은 여기에 2의 2제곱이니까 그냥 4라고 할게요. 4를 남기고 없어질 거고 요 4는 얘랑 또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A끼리도 없애야겠죠? A끼리는 왼쪽이 더 크니까 A제곱을 남기고 약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A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나올까요? 5 곱하기 4니까 20분의 N-3 곱하기 N-4 그리고 요렇게 남아서 없어지네요. 그죠? 예, 약분 다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무슨 색으로 할까? 하늘색으로 합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했던 여기하고 좀 섞어봐야겠죠? 근데 좀 좋은 게 하나 보이네요. 좋은 게 하나 보이는데 이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것보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A제곱은 여기 안에서 5분의 n-3 곱하기 4분의 n-4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5분의 n-3은 아까 뭐라고 했죠? a라고 했잖아요. 얘를 a로 두면 약분이 되죠. 그쵸? 그죠? 약분이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a는 4분의 n-4와 같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5분의 n-3과 4분의 n-4가 서로 같은 상황이다 이 상황입니다. 자, 크로스로 곱해서 서로 같다 해봅시다. 그럼 4n-12는 5n-8과 같으니까 넘겨주면 음수가 나오나요? 뭔가 이상한데? 미안합니다. 8이 아니네요. 이 곱셈을 넘겨주면 n이라고 하는 거는 8이라고 나옵니다. 자, n이 8이니까 여기다 넣어주면은 a는 몇이 나와요? 1이 나오죠? 그래서 a와 n을 더하면 9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이항정리 문제인데 너무 좋은 문제예요. 이항정리를 연습하기 너무 좋은 문제니까 꼭 복습,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시험 범위까지 마치게 되면 테스트 계속 볼 건데 아마 반드시 넣게 될 그런 문제 같아요. 자, 다음 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10 이하의 자연수 A, B, C, D의 모든 수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하세요. 경우의 수 세라 이 얘기죠. 10 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자, B 곱하기 C 곱하기 D는 홀수이다. 어떤 자연수들의 곱이 홀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는 거는 짝수가 섞일 수 있을까? 생각해 봅시다. 어느 하나라도 짝수가 들어가면은 걔네들끼리의 곱셈은 홀수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곱셈이 홀수가 나와야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B하고 C하고 D 다 뭐다? 홀수다. 너네 다 홀수야. 이 얘기입니다. 정해졌죠? B, C, D는 이미 홀수라고 정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있는 거 볼까요? 나 조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D가 나와야 된다. 자, 이게 나온 거죠. 그죠? 자, 홀수랑 더해놨습니다. D가 더했어요. D도 홀수예요. 그럼 A는 도대체 홀수가 되어야 하나 또는 짝수가 되어도 되나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거 고민할 때 그냥 숫자를 넣어보면 돼요. 홀수를 대표하는 숫자는 3이 있잖아요. 3 넉넉하게. 그러면 A 더하기 3 더하기 3이 홀수 나와야 돼요. 홀수 7 있죠. 7 나온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거 둘이 더해서 6이고 넘어가면 1입니다. 1 뭐죠? 홀수예요. A는 짝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숫자 넣어봐서 생각해봐도 돼요.
그러면은 얘도 홀수네. 그래서 A, B, C는 모두 다 뭐다? 홀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A, B, C는 다 홀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홀수 3개의 합은 마지막 D라는 홀수가 돼야 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걸 근데 얘들은 전부 다 10 이하의 잔수죠? 그럼 10 이하의 잔수 중에 홀수는 누가 있나요? 1, 3, 5, 7, 9, 11 이렇게 총 6개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D가 만약에 1은 될 수 없겠죠? 3이 된다고 합시다. D가 3이라면 1번 경우에서 D가 3이라면 자, D를 이거는 뭐 홀수들의 합인데요. 합이 D가 돼야 되기 때문에 D라고 하는 홀수가 정해져야 될 겁니다. 얘도요. 그죠? 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중복조합으로 풀고 싶은 형태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렇게 풀기에는 좀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편하게 푸는 방법이 분명 있긴 한 것 같아서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냥 노가다 좀 띱시다. D가 3이니까 그러면 A, B, C가 전부 다 1이 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건 한 가지. 네모로 쳤읍시다. 헷갈리니까. 두 번째 D가 5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쓰나요? A, B, C 중에 세 놈이 1, 1, 3이라는 조합을 만족하는 경우에 쓰겠죠? 근데 얘네가 아직 A, B, C한테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배정해 주려면은 그냥 걔들끼리 줄 세워서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쵸? 또 D가 5가 될 때 다른 경우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D가 7이라면 그러면 세 개의 수의 합이 7이 나와야 되니까 1, 1, 5도 있을 거고요. 또는 1, 3, 3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 얘도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D가 9가 된다 그러면 그럼 세 개 수의 합이니까 제일 쉬운 거 3, 3, 3 있겠죠? 이거는 한 가지. 여기도 다 박스를 쳐둡시다. 우리가 더 해야 되는 애들이니까 한 가지. 또 뭐 있을까요? 9가 돼야 되니까 1, 3, 5 이렇게 돼 있겠죠? 이거는 3팩 이렇게 될 거예요.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1, 1, 7도 있겠죠. 그죠? 이거는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게 될 겁니다. 또 뭐 있을까요? 더 있나요? 더 없는 것 같은데요. 더 없네요. 네, 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끝. 5번 D가 11을 될 때. 자,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119인가요? 그쵸. 119가 있을 거예요. 119가 나누어지는 거는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137이죠. 137이 나눠지는 것도 이거는 3팩이 될 겁니다. 같은 게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을까요? 337도 있겠네요. 335인가요? 335네요. 335도 있을 겁니다. 그죠? 335는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경우의 수가 더 나오나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335 11이 나오려면 2가 빠졌고 2 빠졌고 여기 2가 나오고 5 이거 말고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선 더 해보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여기는 1이고요. 얘는요 3이고요. 얘하고 얘도 다 3입니다. 그리고 얘는 1이었고 얘는 6이고요. 얘는 3이고 얘는 3이고 얘는 6이고 얘는 3입니다. 자, 그러면은 1이 2개 있으니까 2, 3은 6개 있으니까 18, 6은 2개 있으니까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답이 안 나오네요. 뭔가 잘못 덜 센 것 같은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네요. 6도 하나, 둘, 1도 2개. 뭔가 덜 세진 것 같은데 쌤이 놓친 것 같아요. 3, 3, 5 1, 3, 7 D가
3, 5, 7, 9, 11, 9 2 빠지면은 1, 3, 5 다른 경우의 수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더 있을까요? 어디 계산을 잘못한 게 있나요? 그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여기 또 있었네요. 155도 있네요. 네, 미안합니다. 155도 있으니까 3까지 더해주면은 35. 네,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봅시다.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 자, x라고 하는 거는 6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 y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9부터 9까지인 정수들입니다. 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냐면 만약에 x2가 더 큰 값이라면 더 큰 값은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x값에 대해서 2를 더한 것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라고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도 좀 어떤 방법으로 푸는 게 좋을까 이렇게 좀 쉽게 보려고 막 해봤는데 선생님도 방법을 찾기가 힘들어서 너무 오래 걸려서 답지를 좀 참고를 했어요. 근데 답지에 있는 풀이 방법이 좀 신선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내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해서 답지에 있는 방법대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이해가 좀 가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가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F1은 F2보다 이런 공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F3이라고 하는 거는 F2라고 하는 거는 F3하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고 F3이라고 하는 거는 F4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고 F4라고 하는 거는 F5하고 그 다음에 F6이라고 하는 거는 미안합니다. 5라고 하는 거는 F6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거냐면은 이렇게 처리할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 식과 아래 있는 식을 섞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섞냐면은 F2라고 하는 애를 F1 플러스 2 더하기 어떤 A값 수로 생각을 할 거예요. A값 0보다 큰 A값. 그러면은 F2는 F1 더하기 2보다 어쨌든 크거나 같은 형태를 지니게 되겠죠. 맞나요? 그쵸? 네. 그리고 F3도 동시에 얘도 F2보다 어떤 값보다 클 거예요. 어떤 값만큼 클 거예요. 그쵸? B라고 하는 어떤 값을 내가 더 임의로 더해주게 되면은 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F3이라고 하는 거는 F2 더하기 2보다 어떤 양수만큼 좀 더 크겠죠. 크거나 같을 수 있겠죠. 그죠? B가 0이 될 수 있네요. 여기 A도 0 될 수 있고 B도 0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를 또 다르게 보면은 F1 더하기 4 더하기 B라고 F1 더하기 4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얘를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F2 대신에 이 식을 넣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순서대로 여기 있는 애들을 모두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F2는 자, 좀 정리해서 F2는
F1 더하기 2 더하기 A. 그 다음에 F3이라고 하는 거는 F1 더하기 4 더하기 A 더하기 B. F4라고 하는 거는 F1 더하기 6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C라고 해도 0보다 크거나 같은 D랑 E까지도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면 F5는 F1 더하기 8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마지막 F6이라고 하는 거는 F1 더하기 10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A, B, C, D라고 하는 이 인자를 만들어낸다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인자를 만들어낸다면 가조건을 만족하면서 우리가 F2부터 F6까지를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는으로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나조건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애들을 만약에 A, B, C, D, E를 만약에 내가 정의를 내린다면 얘네들의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 그건 그대로 F2와 F3, F4, F5, F6을 정의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쵸? A, B, C, D, E에 대한 경우의 수는 곧바로 F2, F3, F6까지의 경우의 수로 확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F2부터 F6까지의 함수값들, 나중에 F1도 어떤 인자로 표현할 겁니다. 자, 어쨌든 우선은 F2부터 F6까지라고 하는 함수값들은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인수인 A부터 E까지의 인수로서 대신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만약에 A부터 E까지의 경우의 수를 구해낸다면 여기 아래에 있는 함수값들은 저절로 확정이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목표가 F2, F3, F4, F5 이런 함수값들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요 인자들의 경우의 수를 세는 게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나조건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조건을 보면 F6은 뭐였죠? 자, 저기씩 적읍시다. F6은 F1 더하기 10 더하기 A, B, C, D, E였습니다. 자, 그거는 F3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F1 더하기 4 더하기 A 더하기 B예요. 거기에다가 10을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없애볼까요? F1 없어지고요. 10끼리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A, B끼리 없어집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C 더하기 D 더하기 E는 4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C, D, E에 대한 인자의 경우의 수는 3H4가 되겠죠? 그렇죠? 우선 이거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C, D, E가 4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한번 여기다 넣어 봅시다. 넣으면 F1 더하기 10 더하기 A 플러스 B 더하기 4는 이렇게 나오겠죠. F6. 자, 근데 6 이하의 자연수 x들, 즉 F6이라고 하는 값도 여기에 의하면 9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이런 부등식을 하나 또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9라고 하는 애를 모두 1로 넘어가 볼 거예요. 계산하시고 14죠? 더하기 14. 자, 9 넘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플러스 5로 바뀌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F1 더하기 5 더하기 A 더하기 B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애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나온 게 F1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F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쵸? F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를 바꿔서 F1 더하기 9라고 하는 건 그러면 0보다는 크거나 같은 애가 돼야겠죠? 네. 그래서 F1 더하기 9라고 하는 걸 통째로 우리가 K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K라고 하는 애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K는요, F1을 결정할 수 있는 인수입니다. 그죠? 우리 A, B, C, D, E는요, F2와 F3, F4, F5, F6을 인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미지수들이었어요.
근데 CD2에 대해서 우선 하나 결정이 됐고요. F1에 대해서도 K라고 하는 인수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F1 더하기 9를 K라고 대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F1 더하기 9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F1 더하기 9는 여기 4가 더해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K 이렇게 돼요. 그러면 K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건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애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K와 A와 B라고 하는 애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0보다 보라색으로 볼까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더해서 4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맞죠? 네. 뭔가 풀이가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나와서 지금 당황스러운데, 그 다음에 여기서도요, 우리가 그냥 중복조합으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K 플러스 A 플러스 B에다가 우리가 어쨌든 얘네들은 4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쵸? 4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Q라는 값을 더해 줍시다. 그럼 걔가 4가 나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Q는 뭐가 될까요? 바로 어떤 숫자가 더 더해졌기 때문에 Q라는 애가 당연히 0보다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겠죠? 0이 돼도 될 거고 1, 2, 3이 되면은 앞에 있는 K 플러스 A 플러스 B는 4보다는 작거나 같은 애가 될 거예요. 이거 이해가십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Q를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K 더하기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건 어쨌든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만약에 얘네가 3이라고 하면은 1이 남잖아요. 그게 이제 Q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K 더하기 A 더하기 B에다가 Q를 더 더해서 는 4라고 해주면 이 Q라고 하는 애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될 겁니다. 그러면 4 만들어지. Q가 좀 더 커지게 돼도 상관없죠. K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어떻게 됩니까? 어쨌든 양수인 애들이기 때문에 Q라고 하는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인수를 만들어주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방정식을 또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중복조합 K도 어떻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A랑 B도 0보다 크거나 같고 Q도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냈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4라는 숫자를 나눠주는 거죠. 1, 4개를 나눠주는 거니까 4H4가 될 겁니다. 네, 4H4가 될 거예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한번 해보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자, 보면 F2와 F3, F4, F5, F6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인수를 차례대로 만들었어요. 걔네들의 대표 인수인 A, B, C, D, E를 만들어냈습니다. 만약에 A, B, C, D가 모두 정의가 내려진다면 또는 걔네들에 대한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면 F2부터 F6까지의 함수값들은 고정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문제 나 조건에서 나온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낸 다음에 이 F3과 F6까지도 모두 표현해낸 다음에 방정식을 만들어서 풀어보니까 C 더하기 D 더하기 2는 4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C, D, E를 모두 해결했죠. 자, 걔네들에 대한 경우의 수는 3H4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F6에다 집어넣었어요. F6에다 집어넣었더니 F1 더하기 10 더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4가 됩니다. 걔는요, 본질로 돌아가서 Y값이 9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이기 때문에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걸 넘기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우리가 F1에 대한 조건도 한번 생각을 했어요. F1도 제일 작은 함수값이기 때문에 9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상태에서 9를 넘겨서 F1 더하기 9라고 하는 인수를 K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F1 더하기 9가 지금 K고, 그러면 K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가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K를 결정을 해준다면 F1도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F1은 자기를 대신하는 인수가 K로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죠? K가 정해진다면 F1도 정해지는 거니까.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식에다가 F1 더하기 9를 만들어내고, 양변에 4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4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K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식이 이제 뭐가 나왔죠? 그러면은 K 더하기 A 더하기 B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죠. 물론 이것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더 빠르게 풀기 위해서 누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거기다가 인자를 또 하나 더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인자를 만들어냈냐면 Q라고 하는 어떤 0보다 커 같은 애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걔는 K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Q가 4가 나온다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인자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등식을 만족을 하겠죠. Q라는 애가 0이 돼도요, K 더하기 A 더하기 B가 4가 될 수 있죠. Q가 만약에 1이 된다 그러면은 K 더하기 A 더하기 B는 3이 되니까 4보다 작은 애가 되죠. Q가 만약에 2가 된다 그러면 K 더하기 A 더하기 B가 2가 되니까 이 부등식도 만족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풀려면 풀 수는 있는데, 경우수 풀 수는 있는데 한 번에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한 번에 풀 수 있어요? 바로 4H4로 풀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4H4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3H4와 4H4를 곱하시면 답이 525로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상당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내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 맞죠? 어려운 문제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또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접근을 해봅시다. 선생님도 계속 기억을 하면서 볼게요. 유사 문제 있나 한번 찾아보기도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는 상대적으로 전 문제보다 쉬워요. 자, 검은색 볼펜 5개, 빨간색 볼펜 3개가 있어요. 그려볼까요? 5개. 빨간색 볼펜은 3개. 파란색 볼펜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숫자 1, 2, 3, 4가 적혀있는 4개의 필통이 있대요. 자, 그러면은 1번 필통, 2번 필통, 3번 필통, 4번 필통이 있는 거예요. 이 필통에 조건에 맞게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 경우의 수로 구하시오. 자, 가조건. 파란색 볼펜을 넣지 않는 필통에는 파란색 볼펜 하나밖에 없죠. 검은색 볼펜을 1개 이상씩 넣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파란색 볼펜을 내가 넣을 필통 골라야 되니까 4C1로 해봅시다. 그럼 파란색 볼펜이 얘가 누군가 하나를 골라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와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가조건을 만족하려면 파란색 볼펜이 없는 데에다가 검은색 볼펜은 1개 이상씩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미리 넣어 놓읍시다. 그럼 검은색 볼펜 3개를 미리 뽑아서 하나씩 넣어주면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파란색 볼펜을 넣을 필통을 미리 구하는 경우의 수 4C1에 미리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겠죠. 이 상태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나 조건 한번 해석해 봅시다. 자, 숫자 K, 1, 2, 3, 4가 될 수 있는 K 값에 적혀있는 필통의 모든 볼펜의 개수를 SK라고 할 때, 그러니까 여기 들어있는 필통 안에 들어있는 볼펜들의 개수가 SK예요. 말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것 뿐이지. 근데 4 이하의 임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이 말은 그냥 그 필통들 S1, S2, S3, S4 사이에 필통들 안에 들어있는 볼펜들의 개수인 S1, S2, S3, S4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걔네들 사이의 차이가 뭐다? 3 이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필통이든 간에 두 필통을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두 필통에 들어있는 볼펜의 차이가 4개 이상이면 안 된다, 이 세율이에요. 3까지는 가능하다, 이거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한테 나누어 주려고 남은 볼펜은 5개입니다. 그쵸? 이 5개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검은색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곱해줘야겠죠. 자, 검은색은 어떻게 돼요? 4개한테 서로 다른 2개 나눠주는 거죠. 빨간색은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은 4개한테 3개를 나눠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야? 보라색으로 해봅시다. 뺄 거예요. 누굴 뺄 거예요? 이 나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거. 자, 나조건이 뭐였습니까? 4개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볼펜들은 이미 몇 개씩 들어있어요? 1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1개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경우의 수를 시행을 할 때 만약에 여기 있는 5개의 본필이 만약에 몰빵이 돼서 어느 하나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볼펜들하고 차이가 몇 개가 납니까? 5개가 나죠. 그죠? 5개를 더 집어넣었으니까 당연히 다른 애들하고 다 1개씩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한 놈한테만 5개를 다 넣었으니까 다른 애들하고는 5개 차이가 나겠죠. 그럼 나 조건을 배반하게 되겠죠. 그죠? 우선 그 경우의 수 총 4가지도 빼줘야 될 거예요. 또 어떤 경우도 빼줘야 될까요? 우리가 이거를 4개, 1개로 나누어서 어떤 4개 뭉텅이를 어느 하나에다가 집어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4개로 몰려서 들어간 애는 그 안에 있는 필통이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5개가 되죠. 그러면은 이 1개를 다른 어느 하나한테 나눠주더라 하더라도 이 전체에서는 결국 볼펜이 하나밖에 들어가지 않는 애는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5자루를 4개, 1개로 나누어서 넣어주게 된다면. 맞죠? 그러면 4개가 들어간 그 필통은 이미 1개밖에 없는 필통하고 차이가 4개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나 조건을 배반하게 되겠죠. 4개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그럼 4개, 1개로 우리가 구별해서 1, 2, 3, 4의 필통에다가 넣어주는 경우의 수를 빼줘야겠죠. 그럼 4개, 1개로 나눌 수 있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죠? 검은색 볼펜 1개, 빨간색 3개와 검은색 1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빨간색 볼펜 2개와 검은색 볼펜 2개로 4개짜리 뭉텅이를 만들고 남은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는 빨간색 볼펜이 들어가겠죠? 네, 미안합니다. 빨간색 볼펜 이렇게 하나. 이거 말고 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4개 필통에다가 4개 중에 필통에다가 2필통에 4개짜리 뭉터기와 1개짜리 뭉터기를 더 넣어주는 경우의 수에서도 결국은 4개짜리 뭉터기가 들어가는 그 상황이 다른 1개밖에 남아있지 않는 필통과의 차이가 4개가 나게 되면서 나 조건을 무시하게 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럼 이 경우에서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경우 우리가 이렇게 4개 1개를 넣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미리 나눠놨으니까 이제 필통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4개짜리 넣을 거 하나, 그 다음에 1개짜리 넣을 거 하나,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여기서도 4개짜리 넣을 거 하나, 1개짜리 넣을 거 하나, 이렇게. 그럼 12 해서 총 24죠. 24가지를 더 빼줘야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부터 이제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41은 4죠. 4 곱하기 4H는 6C죠. 곱하기 4H3은 이거 미안합니다. 5C이네요. 곱하기 6C3 빼기 28 해주면 되겠네요. 자, 5C는 몇인가요? 10이죠? 6C3은 몇인가요? 653에서 654에서 322를 빼주는 거니까 20이네요. 그럼 200이죠? 200에서 28 빼면 몇입니까? 172입니다. 4를 곱하면은 688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전에 이 문제보다는 훨씬 쉬운 문제예요. 네, 훨씬 쉬운 문제고, 그렇다 하더라도 깐깐한 문제가 맞다. 올해 모의고사 본 것 중에서 29번 정도 난이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 충분히 해석하고 또 대응해서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확률과 통계 2단원 레벨 2와 레벨 3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